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너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3%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이 오늘 갭이 뜬 상태에서 시작을 좀 했었죠. 플러스 4%에서 시작을 해서 고가가 8%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밀어버렸었던 이유 자체는 자, 보시다시피 바로 이 프로그램 매매 동향에 그 정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처음에 갭 상승하면서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도 물량을 쏟아내다가 지금 오후장까지 계속 야금야금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보시다시피 오늘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주가를 밀어버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체가 바로 제가 이전에 쳐놨었던 라인인 바로 이 검정색 선 라인 위에서 주가가 시작했었던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바로 이 가격이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날 있었던 4월 10일 날의 캔들의 종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가격 자체가 바로 17,770원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가격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봐드리고 있는 이유가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라고 되어 있는 공시사항에 쭉 내려봤을 때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될 수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판단일 T의 종가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4월 10일이라는 날짜가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우리가 2번의 케이스는 이미 만족시키기 때문에 1번의 케이스에 지금 해당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올라버리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이틀 전일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케이스까지도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급격하게 갑자기 투매 물량을 쏟아내놓고 다시 한번 야금야금 이렇게 물량을 주워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틀 전일의 종가가 얼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보시다시피 15,150원이었다라는 말씀인데 이 가격보다 40% 이상 상승한 가격은 21,210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거지로 주가를 눌러갔었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5월 12일이 그렇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일단 오늘은 갔다 보니까 우리가 딱 한 4일 정도만 더 기다려본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놓고 그 뒤로 시원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역사적 신고가 뚫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왜 제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지와 우리 앞으로 이 대한광통신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 뚫고 시원한 상승세 이어나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보시다시피 최근에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고 바로 월요일날 장대 양봉이 쓰는 걸 지켜보면서 이렇게 매도세를 쏟아냈었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이 올라오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 시청하신 개인분들이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만약에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광통신이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이 월요일장에 갑작스럽게 대한광통신이 이렇게 장대 양봉 캔들을 만들어 내줬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짚어봐드리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 미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바로 루멘텀 홀딩스부터 시작해서 코닝, 그러면서 코이런트 같은 광통신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같이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일봉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루멘텀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넘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튀어서 올라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굉장히 추세가 좋지 않았었던 구간을 지나서 다시 한번 돌려봐주고 있는 상황. 자, 그러면서 코닝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갭으로 하락한 자리를 메꿔주고 있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코닝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사도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엔비디아 전력 11개 해결 카드 코닝 유리 기판 차세대 패키징 기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가운데 코닝이 광섬유 케이블 커넥터를 통합한 광학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대역폭 병목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코닝의 2026년 1분기 광통신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바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좋은 내용의 기사도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대한광통신을 비롯한 광통신 테마, 우리나라에서는 갑작스러운
한번 급락이 연출됐었던 것은 사실 이 상승 파동 자체가 진행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까지를 찔러놓고 빼는 매물 소화 과정을 보여주면서 1, 2파동을 발생시켜놓고 3파, 4파가 나눠지는 구간을 지나서 5파동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었던 광기의 끝에서의 자연스러운 조정 흐름이 연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꺾어서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자리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고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버텨봐주고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했었던 파동 자체가 다시 한번 대칭으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굉장히 비슷한 사례로 제가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워니콜링스의 케이스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워니콜링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이 무섭게 연출이 되면서 이전의 역사적 신고가로 제가 쳐놓았었던 바로 이 파란색 선 라인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는 투자 위험까지 들어가면서 거래가 정지됐었고, 다시 한번 밀렸다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투자 위험에 들어간 이후로는 다시 한번 해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 경고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를 완벽하게 해소를 시켜놓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했었던 파동 자체가 다시 한번 대칭으로 이렇게 튀어서 올라갔었던 바로 이 워니콜링스라고 보시면 되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지금 역사적 신고가로 있었던 구간까지도 밀리지 않으면서 반등 흐름이 연출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가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은 우리가 단기적인 저점으로 인정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특히나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뭐라고 짚어봐 드렸었습니까? 여러분들 21선 한번 깨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구간에서의 공략을 해나가야 되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당시 도대체 언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보시다시피 제가 이 4월 23일 날 찍었었던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짧게 2초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신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21선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서 덥석 풀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가 모두가 보는 지지선은 지지선이 아닐 확률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윗단에서 들어가셔서 평균 단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1선 닿는 구간에서 1차적인 매수,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밀릴 것까지 감안하면서 2차적인 매수의 물량은 남겨두셔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짚어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1선이 아직까지 깨지기 이전 구간에서 우리가 21선 닿는 구간에서는 1차적인 매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낙폭을 주는 구간에서의 2차적인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대한광통신, 실제로 21선이 이탈되면서 한번 쥐어짜는 흐름이 나왔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께 평균 단가를 낮춰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 검정색 선 라인인 바로 17,700원 영역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이하로 지금 영상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를 아래로 맞춰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다 수익권에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는 그 사유가 발생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21선 한번 깨질 부분까지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앞전에는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대한광통신이 투자 경고로 들어간 지 4일차 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월 18일에는 이때 당시 가격이 얼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종가가 7,030원이라고 나와 있는 이 가격대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게 이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바로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3월 18일 날 찍었었던 영상에서 제가 분명하게도 대한광통신 우리가 3월 18일 날 매수 타점 잡아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투자 경고가 들어가면서 쉬어주고 있는 구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3시 반 이전까지 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종가상 좀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려볼 생각인데, 특히나 왜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의 가격이 5일선을 훼손하고 있었던 바로 이 6,830원 영역에서의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 이렇게 튀어서 올라갔다가 꺾었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는 그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전에 이미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한번 꺾이는 구간이 발생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도 평균 단가 전혀 위협하지 않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꺾어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흔들리실 만한 이유 자체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는 것과 안 하시는 것은 수익률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에서, 자, 우리가 앞전에 이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께는 어떤 구간에서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요. 이전부터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나는 21선을 지키면서 올라가는 호소인입니다라고 호소라도 하듯이 이렇게 21선을 반복적으로 지켜왔었기 때문에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이날 이후로 다시 한번 21선을 갔다 오는 걸 지켜보면서 3월 9일날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대한광통신인데, 자,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한광통신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을 3월 9일날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4,230원 이하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최근의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은 4월 21일날 이렇게 아래꼬리가 발생했었던 구간에서 21선에 닿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4월 21일날 대한광통신을 14,070원 영역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서 약수익권에 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전혀 매도 타점 안내 나가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 미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너무나도 좋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만 좀 과도하게 낙폭이 나왔었던 대한광통신을 비롯한 바로 우리로 이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어느샌가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까지 바짝 갖다 대놓으면서 찔러놓는 흐름을 오늘 발생시켜줬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이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면서 이번에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드려볼 생각이고,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종목 하나 선물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광통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낙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윗단에서 혼자 잘 버티고 있었던 종목이 한 종목이 있어서 바로 그 종목을 여러분들 후속 종목으로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릴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대한광통신 오늘 프로그램이 처음에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어거지로 주가를 눌러버리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심이 따라붙으면서 엄청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시에는 아까 전에 계산을 해봐 드렸었던 바로 얼마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21,210원 넘어가는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해버릴 시에는 지금까지 주가를 과도하게 뺐던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아직까지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클린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폭등 흐름을 이어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틀 동안에 40%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는 이 룰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는 바로 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이게 여기서 지금 쌍봉을 찍고 빠진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실 만한 구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까지 얼마 조정도 보여주지 않는 상태에서 빠르게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특히나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바로 이 삼성전자가 정말로 미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하루에 15% 가까이 급등을, 미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계속 반도체가 상승 흐름을 연출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 반도체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요, 결과적으로는 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광통신, 광섬유 쪽으로 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어떤 게 들어올 수밖에 없겠다, 투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코이런트라든지 아니면 루멘텀 홀딩스 쪽으로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내용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바로 이 광통신 종목들이 광기가 폭발했었던 구간이 분명하게도 연출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 지금 자리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내가 매도해야 될까요? 이거 쌍봉 찍고 빠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실 만한 구간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넘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긴 추세로 놓고 봤을 땐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승 파동이 다시 한번 대칭으로 연출될 수 있는 구간에서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을 양호하게 보여줬었던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눌러봐주는 자리를 연출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 어떤 종목입니까?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바로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분명하게도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하니까 매수 타점 들어가 보시라고 많이 강조를 들었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도 지금 딱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캔들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소름이 돋는 이유가요. 자, 올라가다가 장대 양봉 하나 만들어줘 놓고 이렇게 윗꼬리 음봉 발생시키는 패턴에서 자, 이때 당시도 누가 밀어버렸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프로그램 놈들이 밀어버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미 역사적 신고가 부근까지 다 올라온 자리에서 역사적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응축되는 구간에서 어거지로 주가를 눌렀었던 프로그램 그 뒤로 완벽하게 이 투자 경고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바로 이 원익홀딩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슷한 구간이 지금 바로 이런 구간에서 관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5일선을 최대한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야금야금 타고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빵!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매도할 만한 구간이 아니면서 우리가 이 원익홀딩스의 케이스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때 챙겨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고통받는 흐름도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56442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